안녕하십니까, 제이슨입니다. 향후 한국조선소에 나아갈 방향,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좀 영상을 제작하는데 좀 부끄럽고 겸연쩍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영상이 이제 향후 한국조선소에 나아갈 방향에 대한 마지막 시간 세 번째입니다. 참 좀 그렇긴 한데, 네. 제가 사실은 앞전 동영상 두 개를 하면서 좀 돌직구를 좀 많이 던졌죠. 흥분도 많이 하고. 그 이유가 오늘 영상에 나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의 주장에 제 의견의 결론이 왜 그렇게 제가 흥분을 하고 또 왜 그렇게 좀 돌직구를 던졌나. 오늘의 제목은 바로 한국조선소 사회의 세대교체입니다. 세대교체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조선소에서 산재되어 있는 문제들을 사실은 비판을 했던 게 바로 이 앞전 동영상 두 개입니다. 자, 서서히 차근차근 하나씩 얘기를 한번 나가서 풀어보죠.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지금 한국 조선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문제점은 뭔지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서론은 이 정도로 하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갑시다. 네. 2010년대에 접어들어서 현대, 삼성,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소의 거의 대부분이 이제 1세대라고 말을 하던 직원들이 퇴직을 시작했습니다. 1세대에 해당되는 이 직원들이 보통 빠르면 1900 중후반대 그리고 80년대 이 조선소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조선소에 입문해서 조선소의 성장과 조선소의 전성기를 같이 누렸던 보통 1세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1세대들이 나이가 들어서 정년퇴직을 하게 됐죠. 정년퇴직을 하던 이 1세대 직원들의 특징은 무엇이었나? 이 특징을 먼저 좀 설명을 하도록 하죠. 그래야지 2세대 설명이 가능하니까. 1세대의 특징들은 대부분은 고용 형태가 정규직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중심으로 이 조직 문화에 좀 순응하면서 사실은 가정보다는 일에 매달렸던 지금 20, 30대 또는 40대 초반의 아버지 세대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사실은 자식이 어떻게 커가는지, 그리고 자식이 아픈지, 학교 가서 싸웠는지 어떤지 전혀 모르고 일만 회사 일 그렇게 했던, 사실은 한국 경제의 주춧돌을 깐 이후 성장해 오는데 추격에 해당됐던 세대들이죠. 정규직이었다 보니까 사실은 비정규직이라는 개념도 그렇게 없었던 세대들이고, 지금 젊은 세대들이 보기에는 참 부러운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은 정말 일밖에 안 했죠.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회사에서 주어주는 임무대로 그대로 따라서 순수하게 이제 조직 안에서 조직화된 조직원으로서의 역할을 아주 충실했던 그런 세대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대들은요, 어떻습니까? 이제 2세대, 이분들이 정년퇴직을 하고 그 다음 젊은 세대들이 들어왔죠. 2010년 중반부터 이제 물갈이가 좀 되기 시작했죠. 근데 이 젊은 세대 2세대들의 의식은 이 아버지 세대와는 전혀 틀리죠. 회사가 우선이 아니고 일단 내 개인이 우선이지, 내 가정이 우선이고, 내 개인 일이 가장 우선이지 회사 일은 그 다음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개인주의라고 말들 하죠. 특히 1세대의 시선으로 봤을 적에는 지밖에 모른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서는 제가 이 부분을 비난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없는 이유는 바로 그 다음으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왜 없는지.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던 거고, 그리고 개인주의라는 그 자체가
꼭 나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바로 그 다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한 시발점, 그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IMF입니다. 저 또한 제가 이제 IMF를 직격으로 맞아서 존소로 들어왔던 세대에 해당됩니다. 제가 제가 존소 감독 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릴 적에,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했고 건설회사에 있다가 IMF 터지고 회사가 마구 갈 곳이 없어서 여기 존소를 들어왔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IMF를 직격으로 맞았죠. 지금 돌이켜보면 참 존소 잘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지금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존소 잘 봤다고 생각합니다. 고생은 했다 하더라도 지금 돌아보면은 존소에서 그냥 그대로 이 발목을 묻은 게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IMF가요,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버렸습니다. 회사의 문화도 바꿔버렸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체 사회를 갖다가 완전 좀 다르게 바꿔버렸습니다. IMF 이전까지는 이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직원들의 이 마인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평생 직장이라는 마인드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웬만하지 큰 잘못을 하지 않았으면 이상은 정년퇴직까지 회사가 보장해줬고, 또 그것을 믿고 직원들은 진짜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했죠. 회사에다가. 왜? 회사가 내 인생을 그래도 책임져 준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도 그 믿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답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IMF는 그 믿음을 배신한 거죠. 배신이란 말이 좀 또 어떻게 보고 들으면 좀 극단적인 표현일 수는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믿고 있던 회사가 어느 날 회사가 망하거나 또는 회사가 살아나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희생을 강요했죠. 미안하다. 일단 회사가 살아야지. 나중에 회사가 다시 좀 정상적으로 좀 좋아지면은 그때 부를게 하면서 바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직원들을 집으로 보내기 시작했죠. 그러면 평생 그 전까지 정말 회사에다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하고 난 이 회사에 정년퇴직할 때까지 있을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직원이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집에 가라, 다른 일자리를 찾아봐라, 아는 게 없는데요. 아는 거라고 그 회사에서 일했던 경험들 밖에 없는데,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말로 들으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집에 가서 다른 거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는 것도 없고. 사실은 그때 당시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자살을 선택하기도 했었습니다. 또는 다른 전혀 그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던 그 자식 세대들은 어떨까요? 어렸을 때 아빠가 IMF 전에 배탈이던 회사에서는 정말 이 회사가 아빠의 정년퇴직을 보장해주고, 아빠도 그 믿음으로 회사의 가정일은 좀 등한시하고 회사의 일에 충실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집에 보내버리고 아빠가 실에 빠져 있는 모습, 그것을 보면서 커왔던 자녀들,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런 사회현상을 다루던 걸 본 자식들은 아빠처럼 회사에 정년퇴직까지 보장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걸 다 바쳐서 회사에 충성을 할까요? 할 수 없습니다. 이 세대들은 당연히 내가 먹고 살 길 내가 알아서 내 스스로가 헤쳐나가야 된다. 회사 믿고 있을 수는 없다. 언제든지 회사는 회사가 어려우면 구조조정할 수 있다. 근데 참 재미나고 아이러니한 건 뭔 줄 아십니까? 구조조정을 결정하고 사에서 그 직원들을 집으로 보냈던 그 사람은 이 생명 다할 때까지 그 회사 다녔나요? 아닙니다. 사람을 정리해고 한 것도 사람이었고요. 회사 이름이라는 그 이름을 이용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집으로 보냈고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건 바로 경영진이죠. 그래서 제가 바로 이 앞전 두 번째 동영상에서 그렇게
좀 흥분했던 겁니다. 당신네들의 잘못된 결정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았다. 결정을 할 적에는 신중하게 결정하자. 특히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경영진은 이 결정을 할 적에 좀 길게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결정하자. 결정 하나에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만의 사람들이 그 결정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정해지기도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흥분했던 겁니다. 그럼 2세대 넘어와서 자기밖에 모른다. 자기밖에 모르게 보여주고 가르쳐준 것은 바로 아버지 세대들입니다. 그런다고 아버지 세대가 잘못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나라 국가 부대 사태라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면서 원하지 않게 그렇게 의도치 않게 교육이 된 거죠. 그리고 사회가 그렇게 좀 바뀌었던 부분도 있고요. 이 IMF 이후에 모든 회사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바로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그때부터 유행합니다. 사람 정리하고 난 뒤에 회사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럼 정규직으로 그래 사람을 다시 채용하면 되는데 채용을 안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 보내고 임시직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해 보니까는 틀린 겁니다. 돈 조금 주고 마음대로 부리고 일 시키는 대로 다 하고 하니까 정규직의 규모를 줄여버렸죠. 나머지는 비정규직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이, 그 현상이 지금 현재까지 이어졌죠. 그럼 이 상황을 가지고 그대로 조선소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조선소 또한 현대를 기준으로 얘기해 볼까요? 예, 2010년 이전부터 2010년이 넘어가면서 현대도 정년퇴직자들이 발생하면서 부족하는, 줄어드는 정규직 인원을 다 100% 채우지 않고요. 비정규직을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왜죠? 자, 이번에는 바로 영상을 보고 계시는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조선소에서 근무하시는 한 분 한 분들에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양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년 전에 듣기로는 정규직 선발 기준이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저처럼 기술교육원 출신 플러스 현장에서 2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가진 사람. 그럼 현장에서 일을 하려면 정규직으로 안 받아주니까 당연히 비정규직 사내 협력업체에서 일을 합니다. 사내 협력업체에서 일을 하니까 이 기술교육을 나와서 정규직을 바라보던 이 친구들이 정규직 되기 위해서 뭐 짧게는 2년, 뭐 길게는 한 5, 6년 동안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정말 몸 사리지 않고 시킨 대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정말 자기 몸 하나, 정말 몸과 마음을 바쳐서 다 시킨 대로 다 합니다. 그리고 정규직이 되었어요. 정규직 되고 나니까는 마음이 어떨까요? 일단 마음의 안정이 오죠. 일단 고용이 안정이 되니까. 그리고 난 어느 정도 조금만 일을 하면은 뭐 나쁘지 않은 연봉으로 내가 먹고 사는데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비정규직일 때 정말 이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성취를 했어요. 그럼 그 성취감에 사실은 정규직으로 딱 전환되고 난 다음부터는 일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정규직이 된 게 무슨 봉건사회의 신분제도처럼 양반과 상빈처럼 나누는 것처럼 나는 정규직, 저 친구 비정규직, 똑같은 사람을 갖다가 다르게, 다른 레벨로 보기 시작하는 부분도 분명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었지요. 그러면서 자기도 그 전 몇 달 전까지는 비정규직이었는데 비정규직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럼 양심에 물어봐야지요. 제가 왜 이 앞전 동영상에서 그렇게 돌직구를 던졌습니까? 몸값 하자라고 돌직구를 던졌습니까?
정규직 몸값이 얼만데 그럼 그 받은 만큼 그 받는 돈만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돌직구를 던졌습니다. 물론 네 정규직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대기업, 기업에서는 임금률이 딱 계층별로 나눠지죠. 처음 입사, 신입 얼마, 1년 지나면 얼마, 2년 지나면 얼마, 10년 지나면 얼마 정해지죠. 그렇다면은 똑같이 입사한 사람이 10년 뒤에 이 사람은 일을 정말 잘합니다. 용접사인데 뭐 하루에 다른 사람 한 10m 용접할 거 이 사람 한 15m 용접하고 비파이 검사 받으면은 분량도 안 나고 아주 일을 잘합니다. 근데 다른 한 사람 B가 있다 칩시다. 일을 잘하는 사람 A, 일을 못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B. 용접사인데 다른 사람 10m 용접할 동안에 한 7m, 6m 정도 용접하고요. 비파이 검사하면은 한 그 중에 절반은 분량 나고요. 연차 쓰고, 반차 쓰고, 집에 일이다 그러고, 나왔다가도 아프다고 핑계대고, 병원 가버리고, 물리치료 받으러 간다고 하고. 근데 연봉은요, 월급은 비슷합니다. 그게 정규직의 함정이죠. 철밥통의 함정입니다. 그러면 일을 열심히 했던 A의 입장은 어떨까요? 나 일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나 그래도 내 양심에 맞춰서 내가 받는 이 돈, 연봉 받는 거에 양심에 맞춰서 정말 일을 열심히 했는데, 저 일 안 하는 B는 똑같이 입사 한 10년이라고 연봉 차이가 별로 안 난다. 그럼 A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A도 그럼 나도 일 안 해야지 B하고 맞춰버립니다. 이게 하향 평준화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거 비정규직 쪽 조직에다 일 넘겨버립니다. 회사에서는. 야, 니들이 해. 억울한 거잖아요. 정규직이 됐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안 한다 비난을 하는 수는 있습니다. 다른 제3자의 눈에서는. 근데 정작 그 본인들의 입장에서는요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서로의 이 불화를 조장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을 하고자 하는 주제는 좀 뒤에 말씀을 드릴 텐데, 정규직도 나름의 고민이 있습니다. 비정규직도 당연히 고민이 있죠. 다만 제가 비정규직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 조선소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정규직하고 그 임금률을 반영을 한다고 하면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경력이 2년이 됐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비정규직 쪽에서는 조선소 안에서는 실력이 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경력이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다른 10년 된 사람보다 하루에 용접하는 용접 길이가 이 사람보다 10년 경력자보다 많고 비파이 검사에서 불합격률이 낮다. 그럼 회사에 어필을 하죠. 나 저 사람보다 돈을 이만큼밖에 적게 받는데 저 사람 내보다 일 더 못한다. 돈 더 왜 더 안 주냐? 어필하죠. 근데 회사에서 그 어필을 안 받아들이면 어떡합니까? 다른 데로 옮기죠. 이게 내 실력이 내 이력서가 됩니다. 정규직에서는 연차별로 가지만 비정규직에서는 실력별로 갑니다. 이렇게 실력이 좋았던 사람들, 조선소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사람이 줄어들 때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들이죠. 물론 좀 사람들과 유대관계가 더 좋은 경우라면 더더욱 끝까지 남게 되죠. 회사에서는 이 사람 놓치고 싶어 하지 않죠. 네, 그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가 좀 바뀌어가면서 지금 현재의 현실은 예전에 아버지 세대의 혈연, 학연, 지연의 그런 사회였던 조직이, 문화가 지금은 능력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앞전 동영상에서 그렇게 목에 핏대 세워가면서 그렇게 비난을 하고 돌직구를 던지는 이유는요, 이번 세 가지 주제가 향후 한국 조선소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큰 명제는, 이게 제가 본론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전체적인 이야기는 존소가 살아남아야죠. 그 미래는 존소가 살아남아야지 여러분도 일자리도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정규직도 똑같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고 회사가 좋아지지 않으면 이미 최근 몇 년 동안의 나빠진 분위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경험할 겁니다. 정규직도 구조조정을 합니다. 현장직 또한. 그렇다면은 회사가 지금의 규모 그리고 지금의 수준을 유지를 해줘야지, 그래야지 그 회사 밑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도 안정적으로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그 얘기를 가지고 서로 불화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 세대 때 저랬으니까 난 저러지 않는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그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 자식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 자식 세대에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절대 좋은 사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기회가 될 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한국조은소 정부가 포기하나? 라는 주제를 얘기할 계획입니다. 한국조은소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됩니다. 정부에서도 포기하지 않고요. 살아남으려면 방법은 어저께 말씀드렸죠. 싱가포르 중국 조은소가 저가의 임금으로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임금차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한국 조선소와 이 국가들과 경쟁을 하려면은 좋은 품질의 높은 생산 능률을 가지고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직영들이 내가 받는 돈에 맞춰서 내 양심껏 내 실력을 올리고 내가 받는 연봉만큼 일을 해준다, 일을 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 회사에서도 이 정규직 직원들의 그런 마인드를 통해서 정규직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요. 비정규직 또한 나는 실력으로 얘기한다. 내 나이 30이지만 내 경력 2년밖에 안 됐지만 누구보다도 영접 실력만큼은 진짜 A 플러스급이다. 돈 더 받았겠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다 보면은 뜻하지 않은 다른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다른 기회란 게 뭐 정규직 전환도 될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나름의 또 다른 내 자그마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을 거고요. 기회란 건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게 우리 미래입니다. 한 가지 제가 제시하고 싶은 얘기는 한국 조선소가 살아남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큰 주제 3가지를 기획했던 겁니다. 수조 원의 적재를 이유, 그리고 다른 국가의 조선소의 비교, 그리고 향후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 그게 지금 제가 기획했던 9개 동영상의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떻게 해서 살아남을 것인가? 가장 핵심은 뭐냐? 딱 그겁니다. 저는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을 한다. 로봇가 일을 한 게 아니다. 그럼 사람이 사람과 만나서 일을 할 적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팀워크입니다. 그 팀워크가 정규직, 비정규직 나눠서 서로 불화 만드는 그런 팀워크는 아니라는 겁니다. 큰 명제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다른 국가, 싱가포르, 중국 조선소가 쫓아오고 있으니 어떻게든 이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살아남는 방법을 제가 제시하는 게 이렇게 계층을 분화시키고 서로 반목과 질시를 유도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요. 각 개인의 내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같이 일을 한 사람과의 호흡을 잘 맞추는 것. 영업은 영업대로, 그리고 경영자는 경영자대로, 그리고 현장에서 계신 분들은 현장에서 계신 분대로, 지원 파트는 지원 파트대로 각 자리에, 각 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아니면은 회사 망한다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있음으로 해서 회사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프라이드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야지 10년 뒤에도 우리나라 조선소가 남을 거고요. 그래야지 저도 한국 돌아가서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농담처럼 다른 국가 같이
안 가고 싶어요. 저도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 제 진심은 항상 한국 전술을 응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피택 세워서 그렇게 열변을 토했던 이유도 그 저변에는 있지 않습니까? 한국 전술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응원의 마음입니다. 아무튼 예,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기획했던 9개 동영상을 오늘로 마지막으로 마쳤습니다. 당분간은 제가 며칠을 좀 두고 이 영상을 찍으려고 하다가 그냥 주말에 사실은 뭐 크게 할 일도 없고, 그리고 좀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그리고 쇳불도 한 김에 빼냈다고 시원하게 얘기할 거 시원하게 바로바로 하자 싶어서 제가 주말에 영상을 제작을 하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마음속에서는 정말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뭐 제가 이 예전 앞전 동영상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대본을 써놓고 이렇게 읽지는 않거든요. 그냥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의 핵심 요 부분만 몇 줄 적어놓고, 그리고 그거만 딱 보고 그냥 그대로 쭉 제 즉흥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상대방 앞에 사람 앉혀놓고 얘기한다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시간이 길어져요. 제가 영상 편집을 하면서 시간을 좀, 영상을 좀 잘라내려고도 하다가 흐름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사실은 손도 잘 안 됩니다. 이게 뭐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이제 제가 기획했던 기획 시리즈물이 지금 이번 시간으로 끝나니까는 좀 시원한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는 영상 찍어본 적도 없고, 동영상 편집해 본 적도 없고, 편집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도 몰랐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작을 해서 이 정도까지 왔으면 뭐 나름 좀 발전한 것 같고, 네, 이게 좀 시원한 그 마음에 드리는 얘기가 그겁니다. 제가 믿는 거는 그렇습니다. 묵묵히 성실하게, 그리고 내 양심에 맞게 열심히 일을 한다면은 나에게는 기회는 온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제 경험을 반추해 보면 그렇습니다. 아무튼 멀리서 싱가포르에서나마 한국 준수의 파이팅을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영상 제작은 뭐 계획을 이런저런 계획을 가지는데, 뭐 지금 제가 사실은 우리 사무실에 일을 하고 있는 우리 감독들이 국적이 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섭외를 해놨습니다. 내가 유튜브 시작했는데 인터뷰 한번 하자. 한 10초짜리 인터뷰 이렇게 좀 해서 영상을 짜집게 해서 모아서 영상 하나 제작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다음 영상은 아마 구글로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영상을 보시고 좀 궁금하거나 다르게 좀 영상을 제작했으면 하는 소재가 있으시면은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영상 제작에 좀 반영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긴 시간 동안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더 나은 양질의 컨텐츠로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 말, 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